안녕하세요. 인사잡설 미애군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컨텐츠는 연차휴가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연차휴가 안내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제 거 연차 알려주세요. 제가 입사일이 언제고 퇴사일이 언제인데 저는 연차가 몇 개 있어야 맞는 건가요? 라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하나씩 하나씩 달아드리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그러면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 방법이 되게 체계화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연차휴가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제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러 가시죠. 그러기 전에 개정 전 연차와 개정된 연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잠깐 보고 가시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 빨간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개정 전 연차는 1년 미만 시 사용한 연차는 나중에 15개가 생성됐을 때 차감한다.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제가 5개를 썼으면 1년 됐을 경우에 15개에서 5개를 차감했었던 거고 총 10개만 쓸 수 있었던 거고, 개정된 연차는 2017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에만 대상되는 건데, 이때는 연차가 하나씩 생기는 게 1년이 됐을 때 15개 생기고, 그리고 그 하나씩 생겼던 것들도 내가 1년 되기 전에 썼어도 차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총 11개월, 아니 11개월이니까 11개 플러스 15개, 그래서 26개가 생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만 갖고 다음에 가서 연차휴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계산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 보시면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한 달 만기나면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17년 6월 달에 제가 입사를 했다고 보면 2018년 5월까지 총 11개가 생성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소멸 기간도 똑같습니다. 1년 뒤로 2018년 6월부터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당으로 받는 게 맞는 거고요. 안 썼다면 수당을 받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쓸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겠죠. 그렇다고 치고, 그 이제 정기 연차입니다. 정기 연차는 우리가 근속 기간에 따라서 발생되는 15개 휴가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산 방법이에요. 자, 입사일이 17년 6월 1일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2018년 1월 1일 날에는 몇 개가 발생될까? 이거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연차 휴가 계산이라고 나오죠. 자, 볼게요. 연차 휴가는 15개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근속일 2017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속일이 며칠인지 빼보면 돼요. 그냥 2012월 31일부터 6월 1일 빼보면 214일이 나옵니다. 근속 기간이 여기에 나누기 365일, 1년으로 나누면 8.8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반올림해서 줄이면 총 9일이 나오는 거죠. 딱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입사를 하건 6월 22일 날 입사를 하건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다가 근속 일만 수정을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 기간은 위에 나오는 비고와 똑같습니다. 2018년 1월 1일 날 발생된 연차는 당연히 18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못 썼다 할 경우에는 2018년 9월 2019년 1월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차가 계산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쭉쭉쭉 제가 이제 계속 근무를 했다고 치고 밑에를 볼게요. 2017년 6월 1일 날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 날 총 9개가 생겼고요. 그럼 제가 계속 근무를 했으니까 2018년 1월 1일 날부터 쭉 12월 31일까지 쭉 만근을 했으니까 2019년 1월 1일 날 15개가 생겼어요. 2019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2020년에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이걸 보자고요. 자, 여기는 딱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입사일보다 퇴사일이 더 길다. 그러니까 내가 입사일이 6월 달인데 퇴사를 7월 달에 했다. 이러면 연차가 발생이 되고요. 제가 입사가 6월 달인데 퇴사를 4월 달에 했다. 이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죠.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자, 2020년 1월 1일 날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2017년 7월 31일까지 제가 근무를 했어요. 계속 근무를 했어요. 그렇다면, 자,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가 만근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2021년 1월 1일 날 저는 연차가 16개가 생기겠죠. 왜냐? 2년 만근 시 하나씩 연차가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요. 총 16개가 발생되는데 제가 2020년에 중도 퇴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쳐도 자, 2017년 6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10월 30일까지 총 근무한 거에 대해서 9개를 받았죠. 근데 이게 지금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눠서 그런 거지 입사연도로 보자고요. 입사일로 바꾸면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제가 근무를 했으면 만근한 거죠. 그럼 전 15개를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저희가 편하자고 회계연도를 자른 거잖아요. 자른 거지만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입사연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상,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7월 31일이면 2017년 6월 1일보다 더 늦게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 1년을 만근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발생된 연차 16일에서 이전에 제가 드렸던 9개 연차를 빼고 나머지 7일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입사일보다 퇴사일이 더 지났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 전에 퇴사했다 하면 이때 2020년에 퇴사했을 때에 발생되는 이 기간의 퇴사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죠? 1년 동안 8할 이상 근무를 해야 저한테 15개의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0년 7월 31일이 아니라 4월달, 3월달 퇴사했어요. 이럴 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이 부분만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득을 보고 싶으시면 항상 제가 입사한 날보다 더 뒤에 퇴사를 하시면 이렇게까지 챙겨 드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가 연차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엑셀 이런 연차 계산에다가 아무리 두들겨봤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 보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몇 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편안하고 또 좋은 정보들을 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들어가세요. 퇴근하십시오. 질퇴.